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의원들의 1호 법안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역시 내가 뽑은 일꾼이 어떤 법안으로 1호 법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왜 1호 법안이 중요한지 또 우리 지역 어떤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청래 부원장, 경남도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성훈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표자 회의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누가 어떤 법안을 1호로 냈나 이게 관심사인데요. 1호 법안 제출을 두고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개원되면은 어떤 분이 1호 법안을 내는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뭐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번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께서 내셨는데요. 그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이라고 해서 네. 사회적 기본법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의 당시에 문재인 의원, 지금 대통령께서 발의를 하셨고요. 19대와 20대 때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 법안을 박광원 의원이 약간 손질해서 다시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호 법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박광원 의원의 보좌진이 4박 5일 동안 국회 의원과 사무실 앞에서 밤샘 대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언론을 타고 나가면서 유명해지는 바람에 유명세를 탔는데 국회 개원 시에는 항상 있던 일이고요. 대동소이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1호 법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대한 반영 폐기가 되기도 하고 또 회기 종료로 폐기가 되기도 하는데 참고로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 15,000여 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에게 1호 법안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한데 왜 이렇게 1호 법안에 집중을 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또 경남도의회에서 도의원으로 이제 조례를 제정해본 그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경험해본 분위기를 느껴봤는데요. 국회에서 이제 개원을 하면 가장 그 총선 이후에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법안에 또 지역 현안이라든지 또는 그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도도 높고 또 지역민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이제 첫날 이제 우리 뭐 마라톤이나 달리기나 수영처럼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 우리 국가의 대표 선수로 선발한 국회의원들이 어떤 레이스를 펼칠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회 이제 의안 접수처에 보면 3박 4일 동안 이제 미리 줄 서서 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도 하고 그런 좀 진풍경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좀 그런 관심도가 높은 또 21대 국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1호 법안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우리 경남도 지금 우리 그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또 여당에 대한 또 기대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호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경남도민들께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맥락을 쭉 이어가서 보면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 1호 법안도 눈에 띄거든요. 간략하게 이 부분 먼저 짚고 뒤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법안 어떤 것들이 제출이 됐습니까? 국회에 보면 제출된 법안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제 열어봤더니 지금 21대 국회 출범하고 난 뒤에 약 500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벌써 등록이 되고 접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남도의 의원들은 보면은 이달권 의원이나 민홍철 의원, 그다음 강기훈 의원, 강민국 의원, 뭐 윤한홍, 박한수 의원, 뭐 많은 부분 대다수의 분들이 법안 등록을 하셨는데 대표 발의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발의한 것도 있어서 발의에 참여한 것도 있는데 작게는 한 건부터 많게는 10여 건에 이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한 것은 탈원전 피해 보상 등 지역 기업 보호 관련 있고요.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안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해을의 김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냈는데 그거는 특례시 요건을 행정안전부 요건보다 낮춰서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한 50만 이상으로 하자는 그 법안을 내셨어요. 약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예, 이 부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자세히 네. 다음에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의장께서는 도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양산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양산시 을 의원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총선에서 주목받은 김두관 의원이거든요. 예. 1호 법안이 역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아직 뭐 특히 딱 소식이 들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 또 김두관 의원님이 또 저희 지역에서 또 정치 활동하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 주변에 우리 보좌진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남에 지금 16석 중에서 12석이 지금 미래통합당이고 우리 경남에 김해 2석, 그다음에 양산에 1석에서 네. 3석은 우리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무소속 우리 김태호 의원이 또 무소속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네. 김두관 장관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지역 저희 양산 안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높죠.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좌진들과 의논을 나눠 보니까 이제 좀 사실 이제 재선 반열이시고 또 이제 당의 어떤 그런 좀 이제 그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좀 개별 이런 개정안 중심의 법률보다는 이제 그 공동 발의 공동 발의 형태로도 어떻든 우리 그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 담론이나 우리 좀 큰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좀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법률 중심으로 그래서 조금 이제 속도와 하여튼 신중성, 사회적 공감대를 좀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위기 탈출 8대 민생 법안으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경남 지역 의원들도 맥락을 같이 할 걸로 보는데 이 조 부원장께서 주목하시는 지역 통합당 의원 법안 1호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낸 것이 코로나19 민생위기 탈출 패키지 법안입니다. 네. 법안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법안을 묶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 뭐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발의를 한 건데요. 네. 우리 지역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후퇴와 소비 급감 뭐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 등 산업 기반 와해, 그다음에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해서 일자리의 역외 이전으로 나타난 어려움들이 큰 지역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우리 지역의 1호 법안은 창원 성산의 강기훈 의원의 법안입니다. 최근에 두 가지 법안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탈원전 피해 보상 특별 법안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네. 이 두 개 법률안을 발의하신 데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잘 아시지만 원전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등 각국이 친환경 청정 에너지로 원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단지 우리나라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게 기반이 깨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미국이나 세계 각국이 소재와 부품의 공급망 때문에 해외로 나온 공장들을 국내로 리턴시키는 정책, 리쇼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것조차도 지원이나 구체적 방안이 미흡합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강기훈 의원이 두 가지 법률을 발의하고 제안한 것은 상당히 시적절하다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기훈 의원이 이슈토크에 나와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뭐 말씀하셨듯이 현재 정부의 기조나 그리고 두산중공업 채권단 구조재편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신한울 3, 4호기 재건설이 좀 희박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하지만 법안 내용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피해 보상 구제 관련해서는 꽤 구체적이고 또 설득력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크게 보면 두산중공업은 문재인 정부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원전 3년 때문에 3년 동안 수조 원의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려워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근에 보니까 1조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자산 매각하겠다. 그다음 인력 감축 및 재배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산중공업 본사가 이 정도 어려우면
사실 두산중공업의 원전 산업을 뒷받침했던 2차, 3차, 4차 밴드들, 협력업체들은 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재원이나 뭐 자산이나 뭐 수단이 전혀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산업은행을 필두로 한 채권 단위 3조, 제가 알기로 3조 6천억 지원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내건 조건이 에너지 사업의 방향을 개편하라.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옮겼다라. 이렇게 네. 원전사 지금 그 두산중공업의 매출에서 13% 정도를 차지하는 원전 사업을 줄이고 하지 말고 옮겨가라는 건데, 그게 가스 터빈하고 풍력 발전, 뭐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3D 프린팅 뭐 이런 건데, 지금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시장 점유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력은 사업 모델로서 아직 검증도 안 됐고 이렇게 뭐 금방 정착되기 힘듭니다. 기술 환경도 그렇고 노동 기술 인력을 충당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옮겨 타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재원도 문제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두산중공업의 원전 산업 부분을 뒷받침했던 협력업체들은 과연 같이 갈아탈 수 있냐 이거죠. 인력이나 예, 더 어려워지는 거고 망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위해,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피해 구제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신한울 3, 4호기 그 건설이 보류됨으로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 이미 그 사업에 투자를 했던 5천억 원이 보류돼서 묶여 있거든요. 그 5천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도 협력업체들의 그 피해가 반영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비록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추진해서 구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법안 통과는 좀 무난하게 이어질까요? 저는 무난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76석을 가진 그대 여당이 탈원 원전 산업을 축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만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뿌리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심도 높게 일이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김 부의장께 여쭤볼게요. 민주당 의원 법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말씀하셨듯이 총 3명의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민홍철 의원의 1호 법안이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그 민홍철 의원님께서 이제 최근에 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개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그 동부권 경남에 우리 그 여당의 이제 김해 양산의 의원님들과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창원과 진주 이쪽 서부권 경남의 현역 의원님들이 이번 21대 국회를 들어서서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느냐. 지금 경남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주 항공, 자동차,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서부권 의원님들께서는 좀 그런 그 경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실 거고, 우리 경남 김해나 양산 쪽에 보면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경전철 문제나 김해 신공항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이제 그 확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뭐 오늘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우리 민홍철 의원님이 지금 3선이시고 지금 국방위원장과 국토위원장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민홍철 의원님의 지금 이러한 입법 의도는 어떤 지역 밀착형, 어떤 지역을 좀 더 이 경남의 어떤 그 아젠다를 좀 더 관심 있게 짚어보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국토위원장이 된다라면은 우리 그 신공항 문제나 지역의 이제 경전철 문제, 김해 인구가 지금 54만 명인데 그 이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한 12%,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 도시철도법 개정안 내용이 이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서울 지하철이나 이제 무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현안부터 1호 법안을 내시면서 꼼꼼히 좀 살펴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면면을 좀 저희가 깊게 들어가 보면요. 20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 그리고 또 비슷했던 법안을 이번 21대 국회 때 1호 법안으로 좀 내는 경향이 있다.
한다 이런 비난들이 좀 있거든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조청래 부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김해시의 김정우 의원이 낸 그 특례시 법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비슷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다르다고 보세요? 역시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서도 판단하시는 부분이 이 지금 지방자치법이 지금 30년 만에 전부 개정 법률안이 일단 개정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의 어떤 불균형, 어떤 중소도시들에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김해가 지금 5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상에서 그 수도권 중심의 어떤 과밀화를 예방하고 소멸 위기를 막고 있는 어떤 지방 도시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이 법률 자체가. 수도권의 인구는 이제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한 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 더불어 특례시 인정 기준에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행정, 재정, 경제 요건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좀 지방자치와 어떤 우리 김해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좀 냈다고 보는데 뭐 법안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거에도 우리 20대 때도 19대 때도 좋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야가 이제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상임위 과정이나 법안 소위나 또는 그 법사위 안에서 이 프로세스대로 본회의까지 진행되는 게 상당히 갈등 구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현안을 책임져야 되고 또 어떤 그 경남의 또 국가적 아젠다를 또 이렇게 제시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들이 다수의 어떤 비난을 받고 있지만 김해는 우리 경남에 필요한 법이 아니냐. 이 아젠다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첫 법안으로 제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랬는데 김정우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을 보여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수도권 여러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 법안을 냈는데 김정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게 원인이었거든요. 경남 지역 의원이 왜 이 법안을 함께 발의했나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어떻게 저도 보세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잘 아시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부가 그 해외로 이전한 공장들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그 수도권에 돌아오는 첨단 기업에 대해서는 150억까지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추세 때문에 그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호 의원께서 공동 발의에 참여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소병훈 의원이 아니고 윤우덕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의 특별법 개정안인데 이게 뭐냐면 수도권 이북 지역에 휴전선하고 잇따라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해서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개를 같이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통과될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수도권 규제의 핵심은 공장 총량제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완화하고 빗장을 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할 역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에 왜 김정호 의원께서 참여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정호 의원님의 1호 법안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수도권에서는 특례시를 100만 이상, 비수도권에서는 하한선을 50만 이상으로 해야 지방분권의 지지가 살아나고 현실에 맞다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법안하고 접경지역 개발 완화 법안하고는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기업의 리쇼링과 관련해서는 강기훈 의원께서 법안한 해외 기업 리턴에 관련된 완화 법안에 보면 비수도권 기업의 그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과도 상치가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의아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당 차원에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연대의식 때문에 경쟁을 또 해야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21대 국회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과 그 의미에 대해서 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훈 민주당 전국대표제회의 부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